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회장인 겸 CEO는 이번 피치의 결정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이 캐나다보다 낮다라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 그리고 미군이 제공하는 안정성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미국보다 캐나다의 신용 등급이 높은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금리라든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을 하는 것은 금융시장이지 신용평가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관련돼서 좀 들어볼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이 준비를 해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8월 2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어제 미국장 마감 직후 대형 악재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신용 등급이 12년 만에 전격적으로 강등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좀 셀오프가 발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모두 1%에서 2% 안팎으로 급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랠리를 보였던 주식시장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 전 거래일 대비 300포인트 이상 밀렸습니다. 다우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최근에 보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좀 많이 밀린 셈인데요.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8% 하락을 하면서 35,282선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이 오늘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2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약 5개월 만에 가장 큰 일간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오늘 전거래일 대비 2.17%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14,000선 밑쪽으로 좀 후퇴를 한 상태입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충격에 따른 미국 채권 장기물 금리 상승이 지금 나스닥 지수의 전체적인 조정을 이끌었고요.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리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가파른 조정세가 일어났습니다. 네, 벤치마크 지수 S&P 500 지수 역시 하락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1.38% 급락한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다라는 거대 악재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가장 크게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이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가 미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아직까지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가 지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를 좀 가늠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채권이라든지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보다는 즉각적인 영향은 다소 제한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5bp 정도 오르면서 4.08%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신용등급 강등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채가가 급락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년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가 2bp 정도 떨어지면서 4.89%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약 8개월 만에 가장 높아진 금리 레벨은 빅테크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강한 하방 압력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환 시장 같은 경우 달러화 지수가 전일 대비 소폭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화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소폭 오른 102.6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9월물 WTI 전거래일 대비 2% 넘게 내리면서 배럴당 79.49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80달러를 하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시장이 이 신용금 등급 강등 여파를 소화를 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의 공포지수도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CBOE VIX 변동성 지수 전 거래일 대비 무려 15%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16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얘기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바로 이 시간쯤에 속보로 전해졌는데 피치가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을 했다는 거죠. 이 내용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어제 이 뉴욕유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긴급 타전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현지 시간으로 5시 13분 정도에 이 소식이 발표가 되게 되었는데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 부디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불리는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등급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신용 등급이 이제 기존에는 최고 등급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뜨린 것이고요. 또 이제 피치는 최소 1994년부터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만에 이 신용 등급을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고요. 또 이제 3대 신평사를 모두 봤을 때도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된 것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피치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한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이 재정 운용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 그리고 또 재정 운용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도 부채 한도가 굉장히 이제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이 되었었습니다. 반복된 부채 한도 대치 그리고 막판 타결이라는 이런 새로운 어떤 이런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현상 때문에 미국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생겼다라고 피치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AAA 등급 국가에 비해서 미국의 거버넌스가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제 신용 등급이 이제 강등을 전격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두드러졌는데요. 과거 2011년 8월에 지금 S&P 글로벌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을 당시 미국 주식시장은 폭락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S&P가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라는 예고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하루 주가가 4% 이상 빠졌었고요. 실제 신용 등급 강등 이후에는 하루 주가가 6% 이상 빠졌고 또 그때 당시인 2011년도 8월 한 달 동안 주식시장 주가가 최대 15%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 과거에 대한 공포심이 다시 떠오르면서 주식시장은 즉각적인 어떤 조정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번 신용등급 하향을 빌미로 해서 주식시장이 하락세, 조정세로 방향을 틀 것인가 이것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미 S&P 500 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는 지금 연고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의 빌미를 삼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식시장 전문가 같은 경우는 피치 강등 자체가 미국 경제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를 바꾸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이 이번 기회를 이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빌미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2011년과 뭐가 다른지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지금 기사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때 주식시장 수준과 지금 수준이 좀 다르다는 거, 지금은 몇 달 동안 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밸류가 좀 높다는 것이 차익 실현 욕구를 조금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 뒤에서도 쭉 정리를 해주시고요. 제닛 옐런 장관이 즉각 어제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아웃데이티드라는 단어도 썼던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 한 겁니까? 네, 이제 피치의 결정이 나온 직후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백악관 측에서도 강력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월가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라는 비판이 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피치가 이번 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한 직후 미국 재무장관인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피치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인위적이고 또 이제 예전 자료를 사용을 했다. 구시기의 자료를 이용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arbitrary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당히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기준을 가져다 댔고 또 이미 이제 부채한도 협상은 이제 해결이 됐고 향후 2년 동안은 이슈가 없는 것인데 과거의 자료를 이용을 했다. 아웃데이티드된 자료를 이용을 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번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백악관 또한 강력 반발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경제가 세계 주요 경제국 가장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백악관은 지적을 했고요.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이 현실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다라고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이번 무브에 대해서 약간 좀 뜬금없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인물이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의 회장인 겸 CEO는 이번 피치의 결정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이 캐나다보다 낮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이고 또 안보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국가이며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미국 그리고 미군이 제공하는 안정성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미국보다 캐나다의 신용 등급이 높은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다 한 발 더 나가서 피치의 신용평가 크게 시장에 상관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금리라든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을 하는 것은 금융시장이지 신용평가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피치가 이제 다른 3대 신용평가사에 비해서 좀 공신력이 떨어진다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번 신용등급 강등을 결정한 이 피치의 담당자는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피치 측에서는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제 단 한 번의 어떤 이슈로 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꾸준히 미국의 신용 위험 측정 지표가 악화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칼을 빼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피치가 미국에서 주요 지표에서 지난 수년 동안 꾸준한 악화를 보아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을 이번 평가로 반영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 2007년에는 일반 정부 부채가 GDP의 60%를 밑돌았지만 현재는 이것이 113%로 늘어난 상황이고 분명히 신용이 악화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도 향후 3년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향후 앞으로 3년 동안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부채 또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치의 지금 미국 국가적 신용등급 담당 공동 대표인데요. 리처드 프란시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이런 막판 타결 이런 문제가 한 번, 두 번 반복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2021년 1월 6일 캐피톨 홀이라고 하죠. 의회 폭동 사태 이외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끊임없이 벼랑 끝에 전술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것이 재정을 운영하는 데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이제 다시 최고의 국가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보장기금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장기 재정 해법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특히 세수 확보 부분에도 주목을 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전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향후 시장의 영향입니다. 앞서서 짚어주셨지만 2011년 당시에 예고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 예고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4%로 시작해서 한 달 동안 15% 가까이 빠졌던 걸 기억을 한다면 오늘 이 반응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미미하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네, 우선 금융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은 다소 제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식 채권 외환 시장 중에서 주식 시장이 가장 즉각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오히려 단기물 금리는 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채권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는 반응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번 피치의 결정이 그렇게 미국 국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갉아먹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신뢰감이 일부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은 이제 결국에는 장기물 금리가 높아지는 채권
스티프닝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과거 경험 2011년도에 이런 비슷한 사태가 있었지만 미국 국채가 여전히 안전 피난처로 불리는 이런 과거 경험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가 반영되면서 2년물은 오히려 채권 매수세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역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민간 고용이 호조를 나타냈고요. 미국 고용 호조가 장기 채권물의 매도세를 조금 떠받치는 영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채권 시장에서 과연 이제 장기적으로 이번 신용등급 하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석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채권의 지위가 이제 좀 위협을 받는 일은 좀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월가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의 퀀트 팀은 이제 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지금 어제부터 아시아 시장부터 시작해서 간밤에 미국 시장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간밤에는 반도체주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AA 플러스로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영향에 대해서 지금 이마람 특파원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JP모건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놓는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파원님 계속 전해주시죠. 네, 지금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한 국가가 피치뿐만 아니라 무디스와 S&P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신용등급을 강등받으면 5년물 국채금리가 약 8bp 정도 오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금융시장이 급변할 때는 하루에도 국채금리가 10bp 이상 등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3대 신용평가사에서 모두 강등을 받아도 8bp 정도 금리가 오르는데 그친다라는 수학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 결국 이제 이번에 미국은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한 군데인 피치만의 강등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로 치면은 3bp도 되지 않는 상당히 미미한 영향이다라고 JP모건은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외에 미국의 이 국채 거래에도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기술적 분석으로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신용평가사의 등급을 보고 미국 채권을 매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간 쌓여온 미국 채권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미국 채권을 매수를 하는 것이지 신용평가사가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한 등급 강등을 했다고 해서 미국 채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시장에는 이번 이벤트가 새로운 이벤트가 아닌 논 이벤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월가 투자기관인 제니 몽고메리 스콧인데요. 이곳의 수석 채권 전략가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미국 채권의 매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본규제 국제표준인 바젤 3상에도 트리플 A 등급과 더블 A 플러스 등급은 동일한 평가 카테고리 안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크게 이제 이번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해야 하는 시장 참가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채권 전문가들은 다소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빅스가 15%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큰 이슈이고요. 또 향후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일 리스크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이것이 시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국 기업들 그리고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까지 미칠 영향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미국 기업 쪽에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제 피치를 따라서 무디스와 S&P 등 다른 신평사들이 연쇄적으로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한다면 좀 연쇄적인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 경제와 기업이 이런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을 경우 페드의 통화정책 경로에도 결국 차질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신용등급 하향의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경우에는 페드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서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저희는 뒤이어서 나오는 코너 통해서도 이 이야기 계속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였나요? 졸지 보고서가 나와서 6월 9일이 2년 내 최저를 기록해서 미국의 고용이 좀 식나했는데 오늘 나온 고용 지표를 보니까 여전히 뜨거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미국 민간 고용에 관련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견조한 수준을 나타내면서 미국 고용이 생각보다 아직까지 뜨겁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방증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오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의 여파를 조금 상쇄시키는 굉장한 호재로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민간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32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전문가 예상치가 17만 5천 명 증가였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2배가량 이제 많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고요. 또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 전월의 상승폭보다 약간 완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6.2% 증가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는 예상보다 조금 더 괜찮고 건강한 노동시장이 전체적인 가계 소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ADP 쪽에서는 설명을 했는데요. 광범위한 실직 사태 없이 급여 상승률은 계속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ADP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7월 비농업 고용 신규 부문 고용은 약 2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업률은 반세기 만에 최저치에 근접한 3.6%를 유지를 할 것으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시장 하루는 조금 식어가는 것처럼 나오고 하루는 여전히 뜨겁게 나오고 결국에는 이번 주 후반에 나올 비농업 고용 지표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과 섹터 흐름도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3대 지수 중에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밀렸고요. 또 장기물 금리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테크 종목이 하락세를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금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은 모습인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외에 이 빅테크 종목들 일제히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 1.5% 이상 밀렸고요.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2% 이상 밀렸습니다. 지금 테슬라 전일에 이 안전장치 관련된 조사가 새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악재가 전해졌었는데요. 테슬라 이날 2.6%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었던 반도체 기업 AMD 같은 경우 주가가 7%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이 PC 시장 전체적인 부진함이 이어지면서 매출이 크게 하락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CVS 헬스 같은 경우는 비용을 감축하는 회사의 노력 속에 실적의 호조를 나타냈고 주가가 3%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S&P 500 기업에서 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82% 정도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보고하고 있습니다.